안녕하십니까. 파미데일리 김지한 기자입니다. 오늘은 ST팜 준비해 왔습니다. 제목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투자 끝, 자회사 반전, 공장 풀가동, ST팜 이제 돈 벌 타이밍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에 뭐 다 함축이 돼 있죠. 그동안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또 수익성이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투자 때문에 그랬고 자회사가 발목 잡았었는데 투자는 끝이 났고 자회사는 약간의 반전이 있다. 그리고 공장을 다 지었는데 풀가동에 대한 완전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돈벌 타이밍이다. 이런 제목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제목만 봐도 무슨 말할지 다 감이 잡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사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띠팜이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을 예고했다. 공장 증설 투자는 마무리됐고 자회사 손실은 크게 줄었다. 수주 잔고는 사상 최대치다. 여기에 완전 가동 기대감까지 무르익고 있다. 뭐 리드만 봐서는 초대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날 ST팜에서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내놨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제2 올리고동 생산 시설, 그러니까 제2 올리고동 공장이죠. 요거 증설과 관련해 가지고 진행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투자금의 대부분이 지금 집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이라는 밸리데이션 작업 중이라는 얘기도 지금 나와 있고요. 밸리데이션 밑에 좀 설명 나와 있는데 그 의약품이 이제 생산 공정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정이나 생산 설비의 어떤 적합성이나 또는 이제 재현성이라 그러죠. 의약품이 뭐 동일한 품질을 유지해서 계속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회사에서는 뭐 필수적으로 공장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뒤따르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품질 검증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기사를 좀 내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좀 히스토리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DNA 자체가 CMO지 않습니까?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이 의약품 안에서도 뭘 생산하냐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걸 생산을 합니다.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약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케미칼을 보통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먹는 알약, 어, 화학 제제로 만들어진 알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바이오 제제를 이야기하죠. 바이오 의약품. 뭐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주사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케미칼 제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저분자 약물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분자 약물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복용도 편리하고 가격도 싸고 그러는데 문제는 약 효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신에 몸에 이제 흡수는 잘 되죠.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로 좀 돼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뭐 초셀이라 그래가지고 세포에서 이제 세포 배양을 통해서 생산하는 치료제가 되는 거고 몸에 흡수가 좀 어렵다 보니까 뭐 경구로 먹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대부분 다 이제 주사로 이렇게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요거 만들어서 CDMO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근데 이제 생산 단가가 좀 비싸다 그래야 되나요? 생산 단가가 비싸고 임상 비용도 비싸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단은 뭐 약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료제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냐면 요 중간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케미칼 제제의 어떤 성향을 띠면서 효능은 약간 바이오의 어떤 효능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또 그 중간 정도. 그래서 이 케미칼 제제를 여러 개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여러 개를 붙여 놓은 게 이게 이제 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다. 하지만 바이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생산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싸고 그래서 바이오의 어떤 효능을 내면서도 케미칼처럼 가격은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ST팜이 뭐 증설 계속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증설을 계속했느냐?
올리고로, 그러니까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로 만든 이거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들이 이제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이제 임상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이 처음에는 일상하다가 그럼 약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임상 일상 해봐야 뭐 인원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많아봐야 30명, 50명 뭐 그 정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임상 단계가 그 한 단계 이제 나아가서 2상 가고 또 이게 3상 가고 상업화 되면서 이 수요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약들이 하나 둘 상업화에 들어가면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우리도 저쪽으로 약을 한번 개발해 볼까 하면서 이제 우후죽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기반의 어떤 의약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 윗단에서는 상업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기반의 의약품들이 또 블록버스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리 뭐그 에스티판뿐만 아니라 에질런트라든가 CGMP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CMO들이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다 동시에 이제 다 증설을 했었거든요. 에스티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설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좀 표를 만들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는데 표가 없어서 텍스트를 보고 좀 읽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2020년 8월만 하더라도 생산 규모가 한 1.8몰 정도였습니다. 올리고 생산량이. 그런데 2020년 8월에 이제 우리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아. 2배 늘리겠어라고 이제 하면서 3.6몰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또 추가로 이제 한 번 더 2차 증설 계획을 내놔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우리가 라인 깔아 드릴게요. 우리 거 생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만큼 글로벌리 수준 있는 올리고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원료의약품 CMO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고 거기다가 미국의 이제 그 FDA, CGMP를 갖고 있는 올리고 또 생산사가 뭐 글로벌리 5개도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인 거죠. 이런 좋은 제안들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뒤에 2022년 4월과 7월 1, 2차 증설을 모두 다 완료하면서 생산량이 1.8몰에서 6.4몰로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제 1, 2차 정도 증설이 돼가지고 6.3몰인 건데 이 1, 2차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올리고 시장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 11월에 제2 올리고동 신축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 2차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인 거잖아요. 2021년 11월이면 3차 증설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거를 추가로 좀 늘리겠다. 그래서 이 증설이 이제 올해 말에 완료가 되거든요. 지금 뭐 공장은 다 지은 상태고 설비도 지금 다 들어간 상태고 다만 이제 설비가 들어갔을 때 이제 이게 한 번에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내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잔금만 거의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밸리데이션 아까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는 올 하반기. 그래서 4분기부터는 생산이 시작이 되는 거고 뭐 본격화되는 거는 내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끝난 거죠, 지금. 사실상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설을 뭐 이런 배경하에 올리고의 어떤 그 수요 급증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내려서 좀 보겠습니다. 아, 올리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부연을 해놨는데, 기사를 뭐 보시면서 좀 짜증 내실까봐, 기사가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좀 설명을 넣습니다. 기사 보다가 뭐 모르는 얘기 나오는데, 또 찾아보고 하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올리고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유전자 조각이다. 그래서 이 조각들을 몰은 뭐 분자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8몰에서 이제 8몰로 올리고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예전에 이제 DNA 조각이 냉장고, 뭐 큰 냉장고가 되겠죠. 거기에 들어갈 정도의 양이었다. 아마 톤으로 따지면 한 0.3톤 정도? 예, 그 정도 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330kg.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공장 트럭 몇 대 분량의 DNA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1.1톤이라고 나와 있네요. 10배도 넘네요. 예. 11, 3, 4배. 예. 그 정도까지 이제 생산량이 증가했다라는 의미로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증설을 공격적으로 한 거죠. 처음에는 임상실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이거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아주 그냥 쏟아 부은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13몰까지 증설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요 8몰 여기서 이제 일단락 하는 걸로 그 13몰까지 가는 거는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나온 기사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요 15일 날 나와 있는 전자공시 투자가 끝났다 돼 있잖아요. 어떻게 끝났는지 보시게 되면 총 1163억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23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럼 사실상 이제 잔금이 아주 일부분 남아 있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이거 다 잘못 적은 겁니다. 기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맞죠? 죄송하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투자가 일단 일단락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 작년에 뭐 이 올리고돈과 관련해 가지고 돈 나간 게 738억이고 그다음에 2023년에 나간 게 373억이고 그러면 이제 돈이 미친 듯이 나간 거잖아요. 이제 이런 돈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비용의 감소로 인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해외 자회사 현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5개가 있죠. 미국에 3개가 있고 스위스에 하나 있고 스페인에 하나 있고 이제 2개는 이제 그 동물 실험하는 비임상 CRO고요. 나머지는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지분율을 보게 되면 167.5, 85, 78.5, 100 다 연결로 잡히는 회사들인 거고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 먼저 한번 보시죠. 요게 202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024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시게 되면 이 괄호가 이제 표기를 좀 다 아시겠지만 다 그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2023년에 291억 손실이 났고요. 작년에 95억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SD팜의 어떤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3년에 291억이 여기서 손실이 빠진 겁니다. 물론 자회사들의 어떤 지분율이 완전히 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되진 않았을 거고 이 중에 한 80% 그렇다 치더라도 250억 정도는 여기서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250억 정도 더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업이익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작년에 95억 손실 봤다고 하는데 요 중에서도 한 80억 정도 뭐 손실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익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이익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소한 뭐 10% 중반 정도는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회사 손실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이게. 근데 올해부터 좀 개선이, 그러니까 작년부터 또 좀 개선이 되긴 했네요, 사실. 예. 일단은 미국의 연구개발사 레바티오 직접 설립한 회사인데 작년에 완전 청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과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스페인과 스위스 두 곳에 있는 CRO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CRO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유럽식 회계 기준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 수치에 따른 매출을 반영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업종마다 좀 다릅니다. 조선업 다르고 건설업 다르고 뭐 다 달라요. 돈 받는 거 맞춰갖고 회계에 매출 반영하는 게 있고 공정 기준으로 반영하는 거 있고 다 다른데 우리나라 그 KIFRS죠. 상장사는 KIFRS 쓰지 않습니까? 이거에 의거하면 CRO 같은 경우에는 진행 상황 기준으로 하나 봅니다. 돈 받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과대 계상으로 잡은 매출을 좀 손실 처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손실이 커졌다. 이게 근데 설명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래서 좀 설명을 그분도 뭐 회계 기준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이제 K 갭을 쓰다가 KIFRS로 바뀌었고 상장사 같은 경우 비상장사는 아직도 K 갭을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US 갭을 쓰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IFRS를 쓰고 있는 건데 막 이게 혼재돼 있는 상태인 건데 그분도 지금 뭐 정확하게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막 그 개념이 혼동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회계적인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정확하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결과로 인해서 2023년에 21억 손실을 기록했으나 청산이 이루어진 지난해 6억으로 손실이 축소됐고 스페인의 시아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손실이 2023년 152억이었는데 작년에 35억으로 크게 개선됐다. 느낌상 약간 빅베스란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드는데 예, 그 설명이 좀 예,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아무리 좀 그 혹시나 싶어서 이제 그 전자공시 들어가서 그 주석 찾아봤는데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의 시아로 같은 경우에는 아나페스 서비스 GmbH 같은 경우에 97억 순손실에서 1억 원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했다. 그래서 환골 탈퇴했는데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한 마이너스 20억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91억에서 마이너스 95억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올해는 마이너스 20억으로 한 번 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실적에 크게 발목을 잡았던 해외 자회사들이 올해는 좀 많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당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요렇게 간 것만 해도 사실 엄청 개선이 된 겁니다. 근데 올해는 더 개선될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해외 자회사가 좀 반전이 있을 것이다. 어, 아까 그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외형 성장이 또 계속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공장을 다 지어놨는데 여기에 물량을 채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참 재밌어요. 보시게 되면 SD팜 잔고가 3,500억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올리고 매출 추정치가 2,000에서 2,100억 정도 지금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잔고는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건데 음, 역대급 잔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데 라인을 최대한 4개 라인 갖고 지금 돌릴 만큼 돌리는데도 지금 이거 이상 매출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어떤 잔고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밸리데이션 끝나고 내년에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면 이 라인 다 돌아갈 수 있을 거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외형 성장이 급격히 이뤄질 것이다 내년에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요 한번 보실까요? 살짝 와서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1분기 때 어, 1분기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주 동향이 내역이거든요. 요 보시게 되면 제가 요 쭉 좀 살펴봤는데 요거 지금 다 달러로 나오고 스위스 프랑으로 나오고 해서 뭐 이게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합계를 다 계산을 하게 되면 3,500억이 넘는 게 많습니다. 현재 환율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직 올해가 많이 남아 있고 성수기가 이제 보통 이제 하반기라고 해요. 그래서 하반기 때 특히나 좀 물량이 많이 집중되는데 그러면 수주 잔고는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내년에 공장은 아주 활발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렉비오 관련해서는 제가 또 기사를 뭐 요 따로 떼서 또 하나 썼는데 렉비오가 2023년에 600억 물량을 줬고요. 작년에 830억을 줬습니다. 근데 올해 어, 시장에서는 그 블록버스터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회사 이 렉비오 자체가 매출액이 그래서 1조 한 4천억 정도 되죠.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그래서 여기 물량이 최소 1,000억, 뭐 많게는 뭐 더 이상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에질런트에 이어서 이제 세컨 벤더긴 한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건부 건보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잘하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약가를 많이 뭐 속된 말로 후려치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에질런트 물량 넣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아무래도 좀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밝히진 않는데 에질런트 공급가랑 그다음에 이제 ST판 공급가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그 귀띔을 해주셨고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결국에는 뭐 제3세계나 동남아나 뭐 이런 뭐 약가가 좀 많이 낮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ST팜이 좀 전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어, 물량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어쨌든 현재 추이로만 놓고 보더라도 1,000억 이상은 낙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반기 때 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3,500억은 3월 31일 기준인 거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지금도 더 늘어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약간은 좀 시차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오니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8월 21일 날 FDA 승인이 되면 상업화 대회를 또 확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ST판 같은 경우에 상업화 개수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현재 7개입니다. 현재 7개고 이게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물량을 또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용 시료를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단가는 높아요. 단가는 높은데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조금 생산하고 난 다음에 라인을 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클리닝을 하게 되고 다시 또 세팅을 해가지고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또 생산을 하게 되고 계속 이제 이거를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가동률을 그렇게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자체를 클리닝하고 쉬는 걸 다 가동률에 포함시킨다라면 뭐 수치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뭐 사실상 공장 안 돌아가는 시간만 놓고 따진다라면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상업용 시료 같은 경우에는 라인 한 개를 통으로 떼가지고 1년 내내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그 의약품 하나당 어떤 마진율은 그러니까 납품가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익은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게 공시를 했죠, 얘네들이. 올해 우리 한 3,200억 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공시를 한 건데, 그게 환율 1,300원에서 1,350원 가정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지금 뭐 올해 연초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이 환율보다 낮았던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환율 갔던 적이 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익은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다. 매출도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고, 이익도 더 많이 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지금 450억 정도 보는 것 같은데 ST팜의 핵심 관계자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요거보다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 올해 뭐 시장에서는 3,300억에 430억. 자, 450억 나온다 칩시다. 예. 일단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이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는 건데 내년에는 이 폭이 더 커질 것 같고요. 라인이 4개에서 7개 되고 그 제품들이 다 돌아가는 상황이고 상업용 제품도 더 늘어나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 자회사 해외 자회사의 어떤 그 손실폭도 크게 감소하는 상황인 거고요. 투자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아까 처음 투자 나가는 거 공장 집행되는 거 보셨죠? 2023년하고 작년은 정말 후덜덜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면 ST팜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좀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파미델리가 유료 기사를 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19,000원 정도 나가는데 이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종목은 관심이 없는데 이걸 다 봐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품을 20개짜리, 50개짜리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은 뭐 6개월, 1년을 부여하면서 보고 싶은 뉴스만 한 20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저가 상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의 구애 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뉴스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과금되는 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키움증권 계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파미데일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청을 하시면 회원비를 내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미데일리의 빠른 유료 뉴스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좀 짧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